4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두사가 깨어났다. 두 머리가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얽혀 단 7일 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든 것을 바꾸러 올 겁니다. 이미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그 신호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정치 대격변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의 충돌입니다. 이재명, 그는 지금 민주당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의 순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자, 하지만 무당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서 있는 외로운 왕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이 남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마치 불꽃처럼 방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자 무당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태생부터 반역의 별을 타고났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 숙명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무당은 아주 충격적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한 배에 탄 두 명의 선장과같다. 문제는 그 배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한 배에 두 명의 선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결국 그 배는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당의 예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에 평소에는 한 팀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주변의 측근들조차 슬슬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쌓아올린 성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모른다. 정청래는 그 모래성에 무너뜨리는 파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파도 역시 모래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은 두 개로 쪼개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패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무당의 예언대로라면 그들은 모두 패자가 될 운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에 충돌하도록 프로그램된 두 개의 열차처럼 말이자. 그리고 그 충돌의 시간은 바로 며칠 후 연례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이재명의 권력을 모래성이라고 표현한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그의 권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약한지, 왜 그가 진정한 충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무당이 이재명의 권력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상두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모래 위에 세운 두각,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권력입니다.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자. 무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쌓아올린 것이다. 욕망으로 세운 것은 욕망으로 무너진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이끕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릅니다. 그는 권력을 향한 갈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항상 불안하고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합니다. 무당이 본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그의 사람은 없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당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권력으로 모은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이 나타나면 떠난다. 이익으로 묶인 관계는 더 큰 이익 앞에서 끊어진다.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 배를 갈아탈지 타이밍을 재고 있자. 여러분도 최근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평소 이재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측근들이 하나둘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쥐들이 먼저 뛰어내리는 법이사. 무당은 이재명의 불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한다. 내일 아침 누가 나를 배신할까? 그래서 그는 진짜 잠을 자지 못한다. 눈을 감아도 귀는 열려있고 몸은 쉬어도 마음은 전쟁터에 있다. 이런 불안이 그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불순이 불순을 키웁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려 할수록 더 많은 저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먼저 명령이 포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내린 지시가 예전처럼 빠르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그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권력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당은 충격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자가 늙으면 하이에나들이 모여든다. 지금 이재명은 늙은 사자가 되었고 주변의 하이에나들은 그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올라갈 곳이 없으면 내려가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그 정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안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입니다. 그는 이재명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이재명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이제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청래. 이 이름을 들으면 밤원들의 가슴이 뜹니다. 무당은 그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보셨나요? 목소리에는 천둥 같은 힘이 있고 눈빛에는 번개 같은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당원대, 특히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피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합니다. 무당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는 빵처럼 보인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는 물처럼 보인다. 정청래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외칩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서민의 세상을 만들자고 소리칩니다. 이런 메시지는 지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경고했습니다. 그의 제협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썩은 것을 도려낼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건강한 것까지 베어버린다. 그녀가 본 미래에는 정청래의 급진적인 개혁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당은 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이 정말 모두를 위한 세상일까? 아니면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일까? 역사를 보면 혁명가들이 권력을 잡은 후 독재자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정청래도 그런 길에 갈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정청래가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무당은 그 시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토끼를 보듯 한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청래는 이재명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진정한 충성을 받지 못한다는가? 그의 권력이 모래성이라는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공격할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자 무당은 말했습니다.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더 섬뜩한 것은 정청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실망한 당원들,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 새로운 권력을 꿈꾸는 야심가들이 하나둘 그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당은 정청래를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쓰러뜨리는 것은 이재명 하나가 아니다. 그가 넘어뜨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수많은 도미노가 차례로 쓰러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을 배신하는 순간 그것은 신호판이 됩니다. 숨어있던 배신자들이 일제히 나타날 것이고 이재명의 성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청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칼로 권력을 잡은 자는 칼로 권력을 잃는다.
배신으로 올라선 자리는 배신으로 무너진다. 하지만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당은 이 순간의 폭풍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있자 이재명은 절박합니다. 그는 바찬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바찬대일까요? 무당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주인은 자신보다 약한 개를 기른다. 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박찬대는 충성스럽고 온순하며 무엇보다 이재명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박찬대를 당대표 자리에 앉히고 그를 통해 당을 계속 통제하려는 것이자 마치 그림자 황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입니다. 무당은 이를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청래의 불타는 연설에 매료되었고 그의 개혁 의지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무당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민심은 진실한 곳으로 흐른다. 이재명이 아무리 바찬대를 밀어도 당원들의 함성은 정청래를 향합니다. 지역 간담회에서 온라인 토론장에서 심지어 이재명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정청래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시대 정신의 변화입니다. 무당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신하들이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왕조 몰락의 첫 신호다. 이재명의 지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당내 실력자들이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의 힘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됐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썩은 줄은 무거운 것에 들 수 없다. 약해진 권력은 강한 의지를 막을 수 없다. 정청래는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무당이 본 미래에서 정청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나는 그 역사를 쓸 것이다. 무당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듯이 정청래의 승리를 막을 수는 없다. 이재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당원들의 열망, 시대의 요구, 그리고 운명의 흐름이 모두 정청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청래의 승리가 정말 승리일까요? 무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왕관을 쓴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왕관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대혼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 두 고인이 정면으로 맞서는 그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격적인 미래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의 자리에 오르는 날, 그날이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무당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이키는 순간 복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첫날, 그는 무엇을 할까요? 무당이 본 미래는 충격적입니다. 새 왕은 옛 왕의 흔적을 지운다. 그것이 권력의 본능이다. 정청래는 이재명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진 정청래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야망의 칼날이 번뜩입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가면을 쓴 자가 가면을 벗을 때 그 얼굴은 악마보다 무섭다. 정청래의 첫 번째 목결은 명확합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자 그는 당내 주요 직책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개팔은 하루아침에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무당은 이를 대숙청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는 전쟁터가 됩니다. 무당이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늑대와 늑대가 모에 물고 뜹니다. 피냄새가 더 많은 늑대를 부릅니다.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에 건 사투입니다. 양쪽 모두 가납니다. 이재명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정청래는 막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이 상황을 용과 호랑이의 싸움에 비유했습니다. 둘 다 최강의 맹수지만 한 산에는 둘이 있을 수 없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싸움의 결과입니다.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는 선장도 함께 가라앉는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끌어내리려 할수록 그 자신도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청래의 힘은 이재명의 존재에서 나온다. 적이 사라지면 영웅도 필요 없어진다.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기에 정청래가 개혁의 기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정청래의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부 분열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도박질칩니다. 국민들은 싸움에 지쳐 등을 돌립니다. 무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작은 구명보트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당이 본 가장 끔찍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두 마리 뱀이 서로를 삼키려다 둘 다 죽는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은 공멸로 끝납니다. 승자는 없고 폐허만 남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위험이 다가옵니다. 무당은 경고했습니다. 혼란을 틈타제 3의 세력이 일어난다. 그들은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일까요? 무당이 말한 쌍두사의 비밀, 그 섬뜩한 예언의 진짜 의미를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무당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쌍두사의 저주가 현실이 되고 있다. 쌍두사,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상상해보세요. 한쪽 머리가 동쪽으로 가려 하면 다른 머리는 서쪽에 향합니다. 먹이를 놓고도 싸우고 길을 놓고도 싸웁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 꼬리를 물어뜯는 뱀이다. 쌍두사는 그보다 더 어리석다. 자기 머리를 물어뜯으니까. 이재명과 정청래가 바로 이 쌍두사의 두 머리입니다. 그들은 같은 몸통, 즉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심장이 뛰고 있지만 머리는 서로를 증오합니다. 무당이 본 환상은 소름 끼칩니다. 두 머리가 서로를 물어뜯을 때마다 독이 퍼진다. 그 독은 다른 머리가 아니라 곰퉁의 몸을 썩게 한다. 이재명이 정청래를 공격할 때마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물어뜯을 때마다 죽어가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려 하지만 결국 파괴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무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자르면 몸 전체가 불구가 된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상대를 제거하면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예언은 냉혹합니다.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도 썩은 피를 마시며 죽는다. 쌍두사의 운명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교만한 자에게 쌍두사의 형벌을 내린다. 하나면 충분한데 둘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주는 저주다. 이재명의 북제역과 정청래의 야망, 이 두 가지 교만이 만나 쌍두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전체를 지배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당이 본 최후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쌍두사가 스스로의 독에 중독되어 몸부림친다. 마침내 두 머리 모두 축 늘어뜨리고 숨에 거둔다. 거대했던 몸뚱이는 썩어 문드러진다. 이것이 이재명과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서로를 물어뜯다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 생명은 동시에 끝날 것이며 그들이 아끼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당은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쌍두사가 죽은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독이 빠진 땅은 오히려 비옥해진다. 이 모든 혼란과 파괴가 끝난 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무당이 본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예언을 들어보시죠. 무당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쌍두사의 운명도, 그 이후의 세력도, 이재명과 정청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쌍두사처럼 서로를 물어뜯다가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무당은 지금의 혼란을 꽃샘추위에 비유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겨울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것이 꽃샘추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당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온다. 쌍두사가 죽은 자리에 새로운 꽃이 핀다. 그 새로운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당이 본 미래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섬긴다. 그는 싸우지 않고 화합한다.
이 혼란의 시기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병을 알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어둠을 겪어야 빛의 가치를 안다. 우리는 지금 뼈아픈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무당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마라. 남의 싸움에 휩쓸리지 마라. 자신의 길을 걸어라.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무당은 조언했습니다. 농부가 봄을 기다리며 씨앗을 준비하듯 여러분도 새 시대를 준비하라.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쌓고 덕을 기르라. 무당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희망적입니다.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상처받은 땅에 새싹이 돋는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산두사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교만과 분열의 위험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가올 봄을 통해 희망과 화합의 가능성을 봅니다. 무당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차가워도 결국 봄은 온다. 여러분이 그 봄의 주인공이 되라.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큰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민이자 참여자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